오은영 선생님은 고민 상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담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 함부로 상담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고민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구분한 고민별로 적용할 방법을 소개할게요. 마음을 씻는 시간 마인드 샤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로 주변 사람에게 고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나요? 상담 후 기대처럼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만 생겨나진 않았나요? 오은영 선생님은 고민 상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담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 함부로 상담하면 안 됩니다. 상담은 도와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상담의 목적은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상담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아니었어요. 고민을 빨리 해소하려 주변 사람에게 털어놨었죠. 고민을 말하면 속이 시원하고 위로가 될 때도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죠. 또 긴 상담 끝에 답을 찾았지만 오답인 경우도 많았죠. 한 번은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야,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해. 별거 아니야. 지금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나름 심각한 고민이라 도움을 요청한 건데 오히려 이 고민을 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새로운 고민만 생겼죠. 오늘은 우리가 가진 고민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구분한 고민별로 적용할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을 기억만 해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언가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결정에 대한 고민,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공감이나 위로를 받고 싶은 감정에 대한 고민. 고민만으로도 힘든데 왜 꼭 구분해야 할까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책상을 정리하면 엉뚱한 물건에 정신을 뺏기지 않죠.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고민 중인 문제도 정리하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죠. 물론 세 가지 분류에 딱 떨어지지 않는 고민일 수 있죠. 짐을 정리할 때 정리함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리함 사이즈에 맞지 않는 길쭉한 물건은 뚜껑이 없는 정리함에, 너무 큰 물건은 분해해서 정리할 겁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분류하는 게 어렵고 잘못 분류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죠. 괜찮습니다. 경험만 쌓이면 책상 정리하듯 고민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 고민을 어떻게 다룰지 그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결정에 대한 고민입니다. 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최소한의 단위로 시도하세요. 경험상 즐거움에는 끝이 있지만 오히려 고민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고민을 하는데 에너지가 10이 들고 시도하는데 5가 소모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시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친절한 복권입니다. 복권보다는 높은 확률로 내가 원하던 결과를 만날 수 있죠. 또 언제나 경험과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예상치도 못한 큰 성과를 선물하기도 하죠. 더 좋은 건 시도를 반복할수록 시도할 때 드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헬스장에서 무게를 치다 보면 근육이 생겨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에도 근육이 생겨 시도가 더 쉬워지고 강력해지는 거죠. 복권을 살수록 싸지고 확률도 올라간다면 정말 사기 아닌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소한의 에너지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시도하는 건데? 최소한의 에너지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대와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즉, 최소한의 단위로 시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작게 나누는 건 역시 어려울 수 있죠. 목표가 큰데 작은 것만 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면 마라톤을 매일 하고 싶다면 매일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란 목표로 방향키를 트는 것과 같아요. 여정은 길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도달할 수 있죠. 물론 아직도 고민을 주변 사람과 나누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고민 상담을 하면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시도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린 이미 일상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많지 않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면 작고 소중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민 상담을 하며 얼마 없는 에너지가 상담하는 데 소진되죠. 막상 시도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정리할게요.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 고민의 에너지를 시도의 에너지로 전환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고민이라면 주변 사람에겐 묻지 마세요. 방법을 고민한다는 것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란 말도 있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찾는 방법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더 나아지고 싶다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이 꼽는 인생책 중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수도 없이 출판 제의를 거절당했어요. 작가가 쓴 부자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죠. 열심히 일을 하기보단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와 같은 내용들을 편집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들 주변에는 모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책은 출판과 함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부자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변 사람이 아닌 부자에게 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대부분 바쁘고 만나기 어려워요.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작고 소중한데 사람을 찾고 또 만나는 건 꽤 많은 에너지가 들죠. 희소식은 어떤 분야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의 책이나 인터뷰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목표로 가기 위한 아주 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내게 맞는 스승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정리할게요. 내가 찾는 답은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고 목표와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마지막, 감정에 대한 고민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에 애정을 보여주세요. 감정은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소유할 수 있고 감정에 대한 고민도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죠. 앞에서 다룬 두 가지 고민들은 누군가 답을 알려주거나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처리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이 일은 A님이 맡아주세요. 회사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대신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제 감정을 검토해 주세요. 제 감정은 A님이 맡아주세요. 묘하게 로맨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보통 이런 말을 하진 않죠.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느껴줄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눈다는 말도 있는데 감정도 나누고 더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술 한잔하며 감정적 고민을 털어놓으면 후련함을 느끼기도 하고 함께 욕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보죠. 얼굴도 보기 싫은 상사를 친구들과 함께 사정없이 욕했습니다. 아주 후련하게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상사를 보면 똑같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우린 감정을 해결한 게 맞을까요? 보통 마시고 있자, 기분 전환하러 가자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피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심리가 담긴 표현입니다. 감정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입니다. 잠시 덮어두고 잊을 수는 있지만 곧 감정은 주인인 당신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이목을 끌 더 강력한 등장인물과 사건을 준비해서 말이죠. 도대체 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찾아올까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감정은 고아입니다. 이 세상 하나뿐인 부모에게 무시와 회피만 받는 자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선 부모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어색한 건 당연합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감정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죠. 오직 좋고 나쁜 감정을 나누고 감정을 숨기는 법만 배웁니다.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방치된 감정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늘 무시해서 혼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토닥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한 만큼 관계 회복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예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세요. 마음을 싣는 문장들이나 고요히 홀로 있는 시간들이 감정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할게요. 감정이 원하는 건 오직 내 관심입니다. 홀로 고요하게 감정과 함께할 시간을 확보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 고민에 맞는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손도 댈 수 없었던 고민을 직접 정리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짜릿한 결과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싣는 맥락들을 선물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